옵션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 너무 많이 배웠다. 진짜. 여러분도 댁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알려주신 그 우리 황수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냥 재밌네요. 버리면 그 쓰레기가 되는 그 물건들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마다 꼭 들고 나가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 음스. 이 음식물 쓰레기, 음스.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잘 버려야 되고 이게 네. 또 빨리빨리 버리고 싶은 쓰레기 1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떤 게 음식물 쓰레기고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인지 잘 구별하는 것도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부의 레벨이 또 나뉘어집니다. 아니 이지연 씨도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요. 오. 예. 가끔 이렇게 확 이렇게 하얘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요? 자, 이게 뭐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서 쉽게 부패되는 것과 먹을 수 없으면서 쉽게 부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음식물 쓰레기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람, 넓게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대체로 수분이 많고 쉽게 소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예 먹을 수 없는 재료는 이제 우리가 재료 손질할 때 못 먹는 부분 제거하잖아요. 버리는 거.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이제 먹을 수 없는 부분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되는 거고 미생물의 분해 잘 되는 거 그렇게 이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조개 같은 거 구웠을 때 그 껍데기 같은 것은 그냥 버리잖아요. 먹고 나서요. 네. 그래서 먹고 나는 이제 남은 음식물 중에서도 뼈, 조개 껍질, 각각류 껍질, 견과류 껍질 등은 미생물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네. 그래서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를 제조하기도 하고 퇴비를 제조하기도 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동물의 사료가 되고 퇴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버려야 될 것 잘 버려야 같아요. 돼요.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일반 쓰레기 종량의 봉투를 사용할 때처럼 지역에 마크가 찍혀 있는 네. 그 봉투를 그렇죠. 사용해야 되고 네. 지역마다 음식물 쓰레기 기준과 배출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닭뼈가 음식물 쓰레기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지금 알고 알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달걀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알았어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근데 달걀 네. 껍데기는 이제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음식물 쓰레기면은 우리 주부들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잘 아무래도. 버려봤고 네. 또 들은 이야기도 많으니까. 네. 그럼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구분 잘 하시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요? 네. 네. 앞에 놓인 보드에 네네. 음식물 쓰레기면 네. 일반 쓰레기면 이렇게 네.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풀어요 문제를? 예. 예.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자, 그럼 선생님께서 문제를 지금부터 내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하고 함께 이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시작. 예, 첫 번째가 바나나 껍질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수박 껍데기입니다. 수박 껍데기. 세 번째는 양파 옥수수 껍질입니다. 양파, 옥수수 네. 껍질. 이거는 네 번째는 피백 형태의 차입니다. 네. 이거는 네. 네, 다섯 번째는 대게, 킹크랩 아. 등의 각각류 껍질입니다. 자, 이거 자, 우리 선생님이 자, 퀴즈 풀었습니다. 다섯 개요? 다섯 예. 문제예요? 네. 자, 자, 짜잔. 공개해볼까요? 네. 111.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첫 번째만 음이고 나머지는 1. 1111. 나머지는 전부 일반 쓰레기. 예. 저는 번째는요? 1, 2번은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세 개는 일반 쓰레기. 1.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볼까요? 네. 자, 바나나 껍질하고 수박 껍데기만 오. 음식물 쓰레기고 나머지가 다 일반 쓰레기? 아. 예요?
김보원 선생님 맞추셨네? 저 다 맞았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역시 네 감사합니다. 주부 경력이 제가 거의 30년이거든요. 아, 인정합니다. 아니, 수박 껍데기는 그 밑둥이 좀 딱딱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 일반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렵네요. 예. 잠깐만요. 나는 여기 마지막 게 틀렸네, 이거. 각각류.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나씩 되는 거예요, 뭐 선생님? 살펴보죠. 네, 뭐. 한번 볼까요? 먼저 그 바나나 껍질이 네. 음식물 쓰레기라고요. 예, 귤이나 바나나 껍질, 사과 껍질 같은 것은 물렁하고 수분 함량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껍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에 분류됩니다. 아, 수박이나 멜론처럼 다소 단단하지만 수분이 많은 과일의 껍질 역시 음식물 쓰레기에 속하고 이런 예. 것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아. 음식물 쓰레기에 배출해야 잘라서. 되고요. 네. 파인애플 같은 경우 껍데기는 잎사귀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예, 그거 거의 나무예요, 나무. 일반 네. 쓰레기로 배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수박 껍데기와 같이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사실 양파 껍질이랑 옥수수 껍질은 얇기도 하고 동물들이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왜 그거는 일반 쓰레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마른 양파 껍질이나 옥수수 껍질은 미생물에 쉽게 분해되지 않고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서 사료를 만드는 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저는 양파 껍질 먹기는 하거든요. 제가 저는 그 티백 찌꺼기가 좀 헷갈렸는데 그 찻잎은 수분도 많이 네. 있고 또 잘 썩어서 뭐 토양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근데 왜 일반 쓰레기예요? 신동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찻잎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티백의 경우는 찻잎을 담고 있는 포장지가 쉽게 썩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배출할 때는 일반 쓰레기를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저는 이게 틀렸어요. 갑각류. 네. 그게 키토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근데 못 쓰나? 그거 끓여서 먹나요? 아니, 그거를 빻아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 있잖아요. 먹기도 해요. 젓갈 네. 담을 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젓갈 담을 때 각각류 그렇게 하긴 했어요. 김치 담을 때 꽂아놓기도 해요. 근데 네.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그렇게 맞습니다. 안 되나 보죠. 각각류 껍질도 수분이 없고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일반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그렇구나. 게다가 각각류 껍질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네. 이 딱딱한 물질이 음식물에 섞여 있으면 사료나 비료 유효한 성분으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 배워가네요. 사실 뭐 게 껍데기, 새우 껍질 뭐 이런 것도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요. 네, 헷갈리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선생님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좀 헷갈리기 쉬운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구별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견과류 껍데기는 견과류 아니네요. 껍데기 외에도 단단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호두, 밤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씨하고 감씨처럼 단단한 핵과류 씨, 소, 돼지, 닭 등의 큰 뼈다귀, 큰 생선의 뼈, 네. 그다음에 소라, 굴 등 단단한 어패류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가와 수분이 전혀 없어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달걀 껍질, 메추리알 껍질 같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고 네. 한약재 찌꺼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분해가 안 되는 녹각류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참 뭐 알면 알수록 좀 네. 이렇게 복잡한 것 같고 네. 어려운데요. 잘 알아둬야 예,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제 일반 쓰레기 헷갈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하면 또 이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보관 방법. 아하, 보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매일 버리기에는 양이 많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요거 조금 버리자고 밑으로 내려가긴 좀 귀찮은데 네. 놔두면은 집안이 이것이 화장실이냐 집이냐 이게 냄새가 참 진동하고. 팔이 꼬이고 뭐 이게 난리거든요. 네. 특히 여름엔 더 그렇잖아요. 네. 기부아 씨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 보관하면 안 된다는 말 어디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나 냉동하는 사람 봤어. 진짜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선생님. 네.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넣어 얼리는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국물이 생기지 않고 또 발생하는 악취 역시 최소화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보관할 동안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 거기서도 번식해요? 예,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 등의 경우 냉동실에서 일주일 이상 생존하는 우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중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 보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음식물 처리기들도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기계. 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뭐 수십만 원짜리 뭐 기계를 사기도 하고 맞아. 저는 좀 그래요. 그런 거 없는 집에서는 또 최선의 방법이 냉동실에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참 이거 어떻게 해요? 예, 네, 사실 선생님. 가장 좋은 건 음식물 쓰레기는 생기는 즉시 그때그때 버리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도 겨울철에는 베란다 같은 데 좀 추운 곳에 두면은 부패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시다 버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 방법보다 더 위생적으로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황수연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맞죠, 선생님? 답 좀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자,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냄새와 벌레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네. 자, 먼저 간단하게 냄새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자, 지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퍼팩은 새 거 쓸 필요 없이 썼던 거 재활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퍼팩에 넣고 밀봉해주면 초파리가 생기거나 냄새가 새어나오는 걸 차단해주죠.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사용했던 지퍼백이 뭐 집에 늘 있는 게 아니라서 지퍼백 없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티슈 캡, 아까 뚜껑 보셨죠? 네.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끼워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대신 이제 뚜껑처럼 편리하게 음식물을 쓸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악취가 퍼지는 것도 막아주죠.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냄새는 잡을 수 있는데 벌레 꼬이는 건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느 집에나 한 병쯤 있는 식초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에 꼬이는 벌레를 막을 수 있고요. 또 식초의 이 주 성분이 아세트산, 이게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의 부패를 저지하고 냄새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위에 식초를 가볍게 뿌리고 뚜껑을 닫아주면 벌레가 꼬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네. 식초가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 네, 네. 아까 그 물티슈 캡으로 뭐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알려주신다고 했죠? 네. 예, 그 직접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물티슈 캡 뚜껑 아까 제가 네네. 그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 잠깐 네네. 보여드릴까요? 예. 네. 아무튼 오늘 알려주신 방법 네. 집에 가서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요렇게 지금 아까 비닐을 넣었잖아요. 네. 그 비닐 넣는 대신 여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입구가 넓어서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뚜껑 딱 닫아놓으면 네. 초파리 꼬일 것도 없고 오. 냄새가 퍼지는 것도 막아줄 수 네. 있겠죠. 네. 거기에다가 식초 한 방울.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잘 보관하는 이제 방법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좀 많이 줄여서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 집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집안은 아닙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말 최소화하고 정말 최대한 안 버리는 게 좋은데요. 네. 자,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 네. 뭐 좀 꿀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자, 집에서 자주 쓰는 채소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먼저 대파 보관법인데요. 네. 우리 이제 대파가 생각보다 다 먹을 때까지 온전히 보관하기 어려운 무르죠. 식재료거든요. 이제 손질해서 왜 밀폐 용기에 담아뒀다가도 아래쪽이 왜 무르기 네, 쉽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자, 우유팩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집게가 필요해요. 네. 자, 이렇게 이 두 개만 있으면 대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선은 이렇게 잘 씻어 말린 우유팩 1리터를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 대파를 좀 손질해서 물기를 제거하셔서 네. 파란 부분과 흰 부분을 나눠주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각각 이 우유팩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 거죠. 네. 어머.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제가 대파를 엄청 먹거든요, 겨울에. 저도 엄청 좋아해요.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머나. 자, 여기 입구를, 네. 요 입구를 집게로 막아주시면 완성됩니다. 어머,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요? 네, 어머.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쓰러지지도 않고 자리 차지하지도 않고 또 쉽게 물러서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뭐야. 아, 이게 네. 세워놓으니까. 아니, 요즘 파테크라고 대파가 파가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게 진짜 물러지면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저렇게 세워서 공간도 차지 안 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니 너무 괜찮네요. 그렇죠. 오. 자,
이제 다음은 대파 못지않게 상시 대기 중인 식재료 바로 양파 보관법입니다. 네네. 네네. 자,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인데요. 네. 명절 때 선물 들어오는 거 과일 많으시죠? 네. 네, 과일 포장지 중에서 요렇게 생긴 많이 있어요. 그물망. 네, 있죠? 요거 있죠. 네. 이런 것들 잘 보관해 두시면 양파 보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하나씩 포장하듯이 그물에 싸주면 되는데요. 자, 바로 요렇게 와. 싸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양파망에 들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두다 보면 아래쪽이 짓 물러서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그리고 생기잖아요. 양파끼리 다 있는 데가 서로 눌려가지고 그 부분이- 거기서부터 망가지더라고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썩어. 네. 그러면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참, 요렇게 해두시면 어때요? 개별 포장이 되겠죠. 와. 네. 네, 그래서 양파가 서로 맞닿는 부분이 안 생기니까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 꼭 털이 난 배 같아요. 이번 귀해 보이죠? 아니 어쩌면 방송 시작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이렇게 꿀팁이 계속 나오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 설에는요 네. 그저 저 그물만 다 모아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거라서 보람도 있고 그러게 너무 재미도 말이에요. 있고 와 또 알려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또 있어요? 아, 있죠. 네. 예. 자, 명절 선물로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생선이죠. 네. 예, 생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보관법을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자, 준비물은 정말 간단한데요. 정말 좋아하시는 네. 이 에어캡. 뽁뽁이. 네, 일명 모으셨다는 뽁뽁이. 그러니까 우리 뽁뽁이 엄청 많아요. 네. 자, 이것을 생선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선을 한번 싸줄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손질해서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종일 타올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네. 예, 그런 다음 자, 뽁뽁이를 이용해서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뽁뽁이를 네. 이용해서 생선을 감싸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시고 그 뽁뽁이가 아닌 쪽에다가 생선을 놓으셨네요, 지금. 네. 단단한 그게- 쪽에다가. 그렇죠. 네. 예, 요렇게 두시고 네. 그냥 이렇게 감싸 주시면 돼요. 어. 네. 그 뻥뻥 터지는 부분이 바깥쪽이죠? 네, 네. 예, 밋밋한 오, 분이 어느 안쪽. 쪽이야 상관없는데 싸보시면 그렇게 싸시는 게 더 간편하세요. 네네. 자, 요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 두시면 생선이 성에가 안 껴요. 오, 냄새도 안 나고. 네, 신기하다. 그리고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생선에 성에 끼고 이제 또 먹어야 되는데 마르고 이런 게 문제였는데, 야, 저 정도면 굉장히 쉽고, 네. 저 우리 귀한 뽁뽁이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뽁뽁이 활용도가 높네요. 네, 진짜 여러분들 꼭 댁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이제 2시 1분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통해서 이제 보내주신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양념통을 깨끗이 씻었는데 통에 빨갛게 양념물이 들었어요. 재활용으로 버려도 되나요? 재활용품으로 버려도 되는지. 아닙니다. 저렇게 그 양념물이 묻은 것은 재활용하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양념을 이제 묻어서 이제 색깔이 밴 거는 예. 그냥 플라스틱이더라도 일반 쓰레기로 예, 종량의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종량제 예. 봉투에 넣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식용유 병은 씻어서 버리는데 재활용인가요?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나요? 식용유 병. 기름병. 그래, 헷갈려. 식용유 병도 그 안에를 실제 깨끗이 잘 안 닦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재활용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오염물질이 남았다고 보고 그것도 일반 종량의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도 일반 쓰레기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표지 단단한 아이들 그림책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네. 이게 종이인지 아닌지. 네. 예, 그림책의 커버가 그렇지.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하더라도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종이로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코팅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 안에 있는 속지는 이제 떼어가지고 속지는 종이로 뜯어서. 버리고 코팅되어 있는 겉 표지는 이제 일반 종이에 일반 봉투에 종- 버리면 되겠습니다. 코팅이 기준이군요. 예,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비닐류에 아더라고 쓰여 있는 건 재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아까도 궁금하네요. 세모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 아더는 그 많이 쓰지 않는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여러 플라스틱이 이제 첩층돼 있는 좀 합쳐져 있는? 복합 재질을 아더라고 표시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그 분리 배출해서 플라스틱 재활용했고, 플라스틱이지만 이제 그 물질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은 에너지 회수용으로 좀 썼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고용료를 만들어서. 근데 앞으로는 그 첩밥된 그 아더 중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빨간 세모에 슬래시를 해줘가지고 분리 배출하지 말고 일반 종량의 봉투 버리라고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바뀌는군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빨간 그 마크에 슬래시 돼 있는 것은 일반 종량의 봉투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깨끗이 닦아서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쓰레기 잘 버리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뭐니 해도 쓰레기거리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네.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요. 정말 쓸 물건만, 먹을 만큼만 이렇게 준비해서 간소화해서 지내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숨가쁘게 이제 그 시간을 방송을 했더니 65분 동안 공부를 1시간 동안 한 느낌인데요. 내일은 스마트폰 활용법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차표 예매하는 방법부터 사진에 글자 놓는 방법까지 일상생활에서 이제 알아두면 편리한 다양한 기능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